저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으니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에이, 물 좀 흘리지 마세요, 아주머니. 여기 비싼 구두 신는 사람들 다녀요. 순남이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물기를 닦아내자 조윤경이 임대인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한다. 저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으니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순남의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나도 한때 이 건물 계단을 하이힐 신고 오르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새벽 5시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 앞에 정순남이 나타났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구부정한 허리를 붙잡고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오는 모습이 어딘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카드키를 찍고 들어서는 순남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습니다. 이미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순남의 모습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순남은 작은 한숨과 함께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시작해서 계단, 화장실, 복도까지 순서대로 청소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손목과 무릎이 쑤셔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 진우의 공무원 시험 준비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매일 아침 관절염 약을 먹고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통증을 참아가며 일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언제나 먼지와 발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순남은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걸레를 빨아가며 바닥을 닦는 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건물의 로비를 처음 봤던 그날 설렘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자신의 꿈을 펼칠 무대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매일 무릎을 꿇고 청소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순남은 청소하면서도 건물 곳곳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벽면의 작은 흠집, 계단 난간의 마모된 부분, 엘리베이터 버튼의 색이 바랜 모습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이 건물의 역사를 순남만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로비 바닥을 닦고 있을 때였습니다. 똑딱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조윤경이 나타났습니다. 50세의 조윤경은 최근 이 건물을 인수한 새로운 건물주였습니다. 언제나 완벽한 차림새에 차갑기만 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순남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조윤경의 눈에는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순남을 볼 때마다 짜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에이, 물 좀 흘리지 마세요, 아주머니. 여기 비싼 구두 신는 사람들 다녀요. 조윤경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남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순남이 이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대우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순남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한때 이 건물 계단을 하이힐 신고 오르내리던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 건물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던 때 매일 아침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며 꿈을 키우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윤경이 지나간 후 순남은 빗자루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진우에게 미안한 일이었거든요. 순남은 계단을 오르며 각 층마다 정성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4층.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각 층의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한 고통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순남은 잠시 쉬면서 건물 밖을 내다봤습니다. 청담동의 번화한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순남도 한때는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를 챙기러 오는 효자였습니다. 30세의 진우는 할머니를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서 가져왔습니다. 순남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제가 도시락 싸왔어요. 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남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공부로 인해 거칠어져 있었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마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라, 진우야. 너 시험 공부는 잘 되고 있냐? 순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 앞에서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순남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 건물 참 좋네요. 나중에 여기서 일하면 좋겠어요. 진우가 건물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남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진우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 건물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고 진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건물이지. 너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에서 일해라. 순남은 진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건물은 다시 바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순남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 아주머니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순남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 얽힌 숨겨진 진실 말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순남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순남은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조윤경이 지하 창고도 정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창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습니다. 순남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낡은 계단이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지만 순남에게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오랜 세월 쌓인 먼지가 발걸음마다 흩날렸습니다. 창고 안은 온갖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무용품들, 부서진 의자들, 그리고 먼지 덮인 서류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순남은 한숨을 쉬며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언제 다 정리하나? 혼자 중얼거리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녹슨 파일 캐비닛이 있었고 그 위에는 두터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저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회계 서류와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순남은 별 생각 없이 서류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서류들과 달리 비교적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뭐지? 순남은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춰보니 부동산 등기 서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순남은 깜짝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거 내 이름이잖아. 서류에는 분명히 정순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유자란에 말입니다. 순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자신이 한때 이 건물의 주인이었을 때의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 남편과 함께 이 건물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순남은 이곳의 당당한 소유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며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결국 이 소중한 건물까지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왜 여기에? 순남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소유권 이전 미등기권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법적 절차 미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남은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글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순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이 건물을 넘겨줬다고 생각했는데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했던 것일까요? 순남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저녁 순남은 서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할머니를 본 진우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남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거든요. 순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우에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혹시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서류를 꺼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이거 좀 봐라.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각종 법률 서류를 많이 접해본 터라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읽어보면서 진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이름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무엇보다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그럼 이 건물이 할머니 거였단 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청소하러 다니는 그 건물이 원래 할머니의 것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지. 한때는 말이다. 순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으면. 순남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동업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대로라면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다면 혹시 진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법률 공부를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는 이런 경우 권리 회복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벌써 너무 오래된 일이야.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니? 하지만 순남의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서류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할머니, 정확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이번만큼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로 바쁘지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순남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시절과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한 장의 서류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순남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굳혔거든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잠시 미뤄두고라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관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며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들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동안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야 해요. 진우는 순남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순남은 잠결에 진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변호사? 갑자기 왜? 순남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진우와 순남은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안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순남은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접수 직원에게 무료 상담 예약을 했다고 말하자 잠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곧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민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위해 대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과거에 소유하셨던 건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우는 서류를 꺼내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고 순남은 가슴이 두근거려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거 소송 걸면 승산 있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말에 순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인 할머니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돈 있고 힘 있는 쪽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순남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민수는 구체적인 금액을 설명해 줬는데 순남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 거래 관련 서류들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해요. 김민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주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희망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봐요. 순남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손자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진우야. 한번 해보자. 오후가 되어 순남은 다시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거든요. 이곳이 정말 내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솟아올랐습니다.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조윤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몇 명의 임대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순남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청소 아주머니 보세요. 저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으니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조윤경의 말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남은 모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들 보면 참 안쓰럽다니까요. 젊을 때 뭘 했길래 저렇게 됐을까요? 조윤경은 계속해서 순남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수군거렸습니다. 순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순남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이전과 다른 감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굴복이 아닌 의지였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야지. 내 인생을, 내 집을. 화장실에서 혼자 있을 때 순남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72세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되찾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진 것 같구나. 순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자.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진우는 할머니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한 면도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요. 밤이 깊어지면서 순남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의 긴 세월까지.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시청과 등기소를 오가며 건물 소유권 변천사를 추적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익숙해진 행정 업무 덕분에 서류 찾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과 거래 명세서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IMF 당시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습니다. 30년 전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 사무소가 아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소는 낡고 허름했지만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여기서 일하셨던 중개인분 계신가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사무소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박 사장님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연락처는 드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진우와 순남은 노인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박중계사는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순남을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정순남 씨 아니세요? 세상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박 사장님 기억하세요? 순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박중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지금도 마음이 아프답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중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도장 위조해서 넘긴 거요. 박중계사의 말에 순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내 도장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난 몰랐어요. 남편분이 부인이 동의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서류에 문제가 있었어요. 진우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 건물을 가져간 거예요? 박중계사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 회장한테 다 넘어갔다고 들었지. 그분이 당시 그런 급매물들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IMF 때라 헐값에 나온 부동산들을 말이에요. 조 회장이요? 순남이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중계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정우 회장이요. 당시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진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 가족 중에 조윤경이란 사람 아시나요? 박중계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 딸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지금 건물 소유자인 조윤경은 그 당시 부동산 사기의 최종 수혜자, 조 회장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남이 매일 청소하는 건물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건물을 빼앗아간 사람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럼 할머니가 잃은 건물이 결국 그 집안으로 넘어갔다는 말이네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중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당시에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넘어갔지만 최종적으로는 조 회장이 소유하게 됐죠. 순남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결과로 자신의 건물이 지금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 윤경이가 나를 그렇게 대한 이유가? 순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진우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윤경이란 여자는 그 사기로 생긴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산 거네요?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는 동안 그들은 남의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순남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인연이라면 피할 순 없겠지. 오히려 침착해진 순남의 모습에 진우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화나지 않으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리 있겠니? 하지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기분이구나. 순남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일들이 이제야 명확해졌어. 남편이 왜 그랬는지, 건물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진우는 법적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고
순남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남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내 도장을 써서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지배해왔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순남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남이 평소처럼 건물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남 씨 때문에 건물주가 엄청 화났다더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순남은 불안한 마음으로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관리사무소에서 순남을 부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남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조윤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무소 안에는 조윤경 외에도 다른 직원들이 있었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남 씨, 앉으세요. 조윤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남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윤경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요. 혹시 아시나요? 순남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윤경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남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청소부 하나 때문에 조사받게 생겼어요? 조윤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순남의 이야기를 조윤경에게 전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조윤경이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놀라서 조윤경을 바라봤습니다. 순남은 위축되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은 알았지만 실제로 당하고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순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윤경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는 왜 갔어요? 등기소에는 왜 갔고요? 조윤경이 따져 물었습니다. 순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움직임이 조윤경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조윤경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답하세요. 조윤경이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남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 건물과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순남이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조윤경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과거요? 30년도 더 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법적 시효도 다 지났을 텐데 말이에요. 조윤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순남 씨, 저도 참았어요. 그동안 당신이 일을 성실히 한다고 생각해서 봐줬던 건데 이제는 한계예요. 순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부로 나오지 마세요. 조윤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였습니다. 순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일자리는 자신과 진우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계수단이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기회를 한 번만 더. 순남이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조윤경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명예훼손으로 말이에요. 조윤경의 말에
순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남은 비틀거리며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남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진우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남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온 진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혹시 몸이 아프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남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일자리를 잃었구나. 순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순남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진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미안해요. 괜히 건드려서.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남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남의 눈빛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는 법이야. 하지만 난 더는 싸울 힘이 없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순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시간일까요? 일자리를 잃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남은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나섰지만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순남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30년 가까이 다니던 직장을 잃고 나니 삶의 활력마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남이 나가보니 건물관리실장인 김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40대 중반의 성실한 사람으로 순남이 일할 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던 분이었습니다. 순남은 반가우면서도 놀란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순남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김 실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순남은 그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까지 오셨어요? 순남이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져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남 아주머니, 이거 오래된 금고에서 나왔어요.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정리하는데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주머니 이름이 써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순남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순남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순남은 깜짝 놀라서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유언장인가요? 순남이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도 처음 보는 서류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형식상 유언장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주머니 이름이 여러 번 나와서 가져온 겁니다. 순남은 유언장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과거 조 회장이 남긴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조 회장이 사망하기 몇 년 전에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순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정순남 여사에게 본 건물의 절반 지분을 되돌려줄 것. 순남은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 딸 윤경은 절대 몰라선 안 된다. 이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다. 순남은 유언장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윤경의 아버지조차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순남에게 건물 지분을 되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경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 실장은 순남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순남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님, 이건 정말 중요한 서류예요. 고맙습니다. 김 실장이 돌아간 후 순남은 혼자서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유언장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당시 IMF 상황을 이용해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정순남의 건물도 그런 방식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정순남 여사의 남편을 이용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잘못이었다. 유언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순남의 남편이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을 때 접근해서 순남 모르게 건물을 넘기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진우가 돌아왔을 때 순남은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진우야, 이거 봐라. 순남은 유언장을 진우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읽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조 회장이 직접 쓴 유언장이라고요? 응, 그것 같구나. 그리고 보니 윤경이 아버지도 양심이 있었나 보다. 순남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진우는 유언장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정식 유언장 형식을 갖추고 있고 증인 서명도 있어요. 진우는 공부하면서 배운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윤경이는 이 유언장 존재를 모른다는 거지? 순남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 회장이 의도적으로 숨겨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이 유언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유언장을 가지고 김민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보더니 놀라워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증거네요. 이게 진짜라면 할머니께서 건물 지분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진우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유언장의 진위를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필적 감정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일단 법원에 제출해보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진우는 이 유언장을 들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진우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으니까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입니다.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순남은 생전 처음 서보는 법정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반대편에는 조윤경과 그녀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윤경은 명품 정장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진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양쪽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관리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엄숙한 표정을 한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예를 표했습니다. 순남의 다리가 떨려서 진우가 부축해줘야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먼저 원고 측 변호사인 김민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정순남 씨는 30년 전 부당하게 빼앗긴 자신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고자 합니다. 결정적 증거로 피고의 아버지 조정우 회장이 남긴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김민수 변호사는 유언장을 법정에 제출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조 회장의 고백과 정순남에게 건물 절반을 되돌려주라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남은 그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피고 측 차례였습니다. 조윤경의 변호사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조작입니다. 30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와서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윤경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조윤경은 증인석에 서서 모든 것을 부인하며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위조야.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남겼다면 제가 모를 리 없어요. 이건 분명히 돈을 노리고 만든 가짜예요. 조윤경은 계속해서 순남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물 주인이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녀의 말투는 점점 거칠어졌고 재판장이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의뢰한 필적 감정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중년의 전문가는 침착한 목소리로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정 결과, 해당 유언장의 필적은 조정호 씨의 친필로 확인됩니다. 위조나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본 판정이라는 말이 그녀의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추가로 당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노인요양원의 박중계사는 화상으로 증언했습니다. 당시 조 회장이 의도적으로 헐값에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순남 씨의 경우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재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과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정순남 씨는 이 건물의 공동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과 보상 방안은 추후 조정 절차를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순남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자신의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진우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진우의 목소리에도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조윤경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절망감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법정 밖 복도에서 순남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지만 조윤경은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남이 법정에서 나오자 조윤경은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조윤경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아주머니가 아니라 사모님이었네요. 조윤경은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순남은 한참 동안 조윤경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있었지만 지금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여자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순남은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아버지가 숨겨놨으니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순남의 말에 조윤경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30년의 원망이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남과 진우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순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하구나.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달 후 같은 건물 로비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순남은 건물의 30% 지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윤경도 순남의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장진우가 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진우야, 정말 괜찮겠니? 공무원의 꿈을 포기하고. 순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좋은 기회예요. 부동산 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젊은이다운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진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30세의 젊은 관리소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에 건물 내 임대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리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장진우 관리소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남도 진우의 첫 출근을 지켜보기 위해 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지만 깔끔한 옷차림으로 당당하게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건물 직원들이 순남을 보며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로비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있던 순남을 본 한 임대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남이 청소부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 물 좀 닦아주세요. 그가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남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전 그 일 안 해요. 그냥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순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 임대인은 당황해하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순남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순남은 천천히 건물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힘겹게 오르내리던 계단이었습니다. 매번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던 그 계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딛고 올라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 계단씩 오르면서 순남은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 계단에서 흘린 땀과 눈물, 조윤경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매일 참아야 했던 서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층에 도착한 순남은 창문으로 청담동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높은 빌딩들, 그리고 변함없이 흘러가는 일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남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오후에는 진우가 순남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기분이 좀 이상하시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꿈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거든. 순남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잖아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순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지금까지 못 해본 일들을 해보고 싶어. 여행도 가보고, 취미도 찾아보고. 그날 저녁, 진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 새 명패를 달았습니다. 정순남 공동 소유주라고 적힌 반짝이는 명패였습니다. 순남은 그 명패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다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진우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순남이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며칠 후 조윤경이 순남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한 자세로 순남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윤경의 말에 순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경 씨, 이제 새로 시작해 봅시다.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순남의 말에 조윤경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적이 아닌 동반자가 되어 건물을 함께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남은 로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독서였지만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존경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신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순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잃었던 인생을 다시 찾았어. 너무 늦지 않았더라. 순남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새로운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순남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존심과 함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순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이 저지른 일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게요.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말을 하늘에서 들은 남편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